안녕하세요, 웅순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돌파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백신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HLB 그룹의 가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베트남은 나노코박스 외에도 4종의 코로나 백신을 연구 개발 중입니다. 그중 코비백이 3상을 중단하고 개발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베트남 제약사가 개발 중인 코비백 코로나 백신이 지원자 모집 어려움 때문에 3상 임상시험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베트남은 코비백 외에도 4종류의 코로나 백신을 개발 또는 임상 생산하고 있다. 바바이오텍은 기술 이전을 통해 월 500만 도스 규모로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을 생산하고 있다. 또 빈그룹이 미국 악투루스 테라포틱스가 개발한 mRNA 백신 ARCT-154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시오노기 제약의 제조합 단백질 백신도 다른 업체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를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코비백은 빈그룹과 관계가 없는 다른 제약사에서 개발 중인 백신입니다. 따라서 빈그룹의 백신이 임상을 중단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빈그룹에서 개발 중인 백신은 ARCT-154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 코비백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 지연의 주범으로 거론되고 있는 빈그룹의 임상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mRNA 백신이기 때문에 변이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코비백이 임상 시험자를 확보하지 못해 포기한 것으로 미루어 ARCT-154의 임상 시험 과정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이들 부부는 돌아온 뒤 거주지 보건소 검사를 통해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마쳤지만 오미크론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부의 10대 아들 1명과 30대대 지인의 가족 2명, 또 다른 지인 1명 등 3명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오미크론 감염 여부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A씨는 모더나 코로나 백신을 2회 맞은 접종 완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돌파 감염에 해당하는 셈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학계에 보고된 뒤 주요국 보건 전문가들은 기존에 출시된 백신들의 면역력을 회피하는 첫 변이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일단 오미크론의 백신 면역 회피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다. 앞서 스티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모더나 백신을 비롯해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일본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확진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미크론이 기존 백신의 면역력을 회피하는 보다 진화된 바이러스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변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은 단백질 제조합 백신과 불활화 백신이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백질 제조합 백신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이 나노코박스와 노바백스입니다. 불활화 백신으로는 발레바가 있습니다. mRNA 백신은 구조상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균주를 주입하여 다시 제조를 해야 합니다. 모더나는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화이자는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 데 효과가 있는 정도라 하여 오미크론에 대한 새 연구를 시사하였습니다. 홍콩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확인된 지 나흘 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보건기구에 해당 변이를 처음 보고한 지 닷새 만의 쾌거다. 분리된 오미크론 변이는 이에 대항하는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사용될 전망이다. 연구진은 이 밖에도 불활성화 백신 생산을 위한 오미크론 분리와 정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활성화 백신은 복제 능력을 제거한 바이러스를 이용해 항체를 체내에 생성한다. 화이자 백신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의 경우 제조 공정이 빨라 100일 동안 mRNA를 제조합하고서 다시 3개월 정도 생산에 출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빠른 검체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를 분리 배양하는데 성공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리된 변이는 새로운 백신 개발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는 확산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백신 개발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HLB가 기존 항암제에서 왜 백신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리보세라닙 위암이 FDA의 리얼데이터 요구로 인해 항서의 자료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발병하여 임상 자료를 얻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유나잇 백신 플랫폼의 이뮤노믹과 파스튜르 연구소의 노하우를 가진 나노젠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뛰어들면서 전체적인 HBS 그룹의 방향이 백신 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정체된 리보세라닙 NDA보다 코로나 백신 개발 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지요. 나노코박스라는 뜻밖의 성과를 낸 나노젠 덕분에 HLB는 그동안 마련한 항암제 제조 인프라뿐만 아니라 백신 생산 시설도 급히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관련된 것이 지트리비엔티와 FA입니다. 두 기업을 인수하느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으나 최근의 공시를 통해 모두 정상적으로 인수 완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인수하느라 각종 전환사채 등으로 LB 주가는 상승하기 다소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넥사는 FTSE, MSCI 지수 편입 등 LB와는 별개의 호재가 작용하기도 하였지요. LB와 엮여 함께 미끄럼탄 주가는 아쉽지만 어쨌든 HBS는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SG증권이 꾸준히 매입하는 등 외인 유입이 심상치 않은 넥사 매동을 참고하면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넥사를 필두로 LB마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사업에 과감히 투자를 하였고 전체적인 그룹의 방향이 백신 쪽으로 틀어진 지금 시점에서 힘들게 갖춘 기반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제품을 최고로 선호하는 국내 정서상 나노코박스가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는 사실은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 및 이뮤노믹의 플랫폼이 결합되었고 추후 나노젠이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다면 기업 이미지의 평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오 종목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래 가치를 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의 가치보다는 진일보한 미래의 브랜드 가치를 내다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웅순 라이프 블로그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및 HLB 주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